핫한 기후학교. 오늘은 K-팝과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런 포럼이 있었대요. 환경과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K-팝 문화 모색. 우리 K-팝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나서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K-팝이 플라스틱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전문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웅재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 7월에 나오셨을 때 오늘의 기후에 그린워싱을 소비자 입장에서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그 후에 아주 유명한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 분쟁 조정을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잘 성립이 됐는데요. 약 80만 명에게 최대 219억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집단 분쟁 조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정 성립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기가 2개월 남아서 남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 분쟁 조정이면은 쉽지 않았을 텐데 80만 명이 219억까지 보상을 받으면 상당히 크게 승소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정을 한 거고요. 예, 승소는 법원에 가서 한 거고. 조정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네. 다들 보상을 받게 된 거고요. 네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소비자 분쟁, 우리가 법정에 가서 싸우지 않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번에 K-팝과 플라스틱에 관한 포럼 여기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20일에 국회에서 미래 소비자 행동 K-팝 for Planet 소비자 권익 포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신 김소희 위원실, 그다음에 김태선 위원실 공동 주최로 지속 가능한 K-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엔터사를 향한 K-팝 팬들의 요구에 대한 K-팝 플랜이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뮤직 서스테이너빌리티 얼라이언스라는 그 외국 NGO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산업과 음악 산업과 폐기물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저도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구자님들 또 ESG 투자 펀드 관리 담당자, 그리고 음악 콘텐츠 협회 관계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계자 이런 분들이 또 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된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네. 주로 논의된 거는 그 K-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팝이죠. K-팝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음반 판매로 환경적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실태를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K-팝의 국제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K-팝에서 불필요한 거나 과도한 음반 판매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음반 나오면 일단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 포럼에서 변웅재 위원장님이 발표한 내용이 K-팝 마케팅에서의 청소년 보호 방안 모색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K-팝 마케팅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네네. 지금 이제 음반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스타가 표시된 굿즈를 사기 위해서 또는 K-팝 스타들과의 팬사인회, 미팅, 음악회 이런 데에 참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수백 개의 음반을 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작년 7월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K-팝 팬덤 활동 소비자의 52.7%가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고 CD로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음반들이 결국 폐기돼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CD로 음악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CD들을 왜 이렇게 사나 하니까 그걸 사야 팬사인회나 미팅, 음악회에 갈 수 있는 뭔가 티켓이 있나 보죠. 그 음반을 사야.
네네, 어, 응모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응모권이 그 있고요. 응모권을 가고 이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음, 많은 음반을 사야, 그러니까 막 네. 수백 개를 사야 이제 그 응모권이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결과죠. 그렇네요. 굿즈 수집하려고 음반을 구매하기도 하고 실제로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소비자는 5.7%다. 그럼 이 음반이 다 폐기되면서 플라스틱 환경 오염이 되는 걸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랜덤 포카라고 앨범을 사면 아이돌의 포토카드가 한 장씩 들어 있는데 요걸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사거나 여러 아이돌 걸 골고루 모으려고 앨범을 여러 장 사는 문화를 짚고 가셨다고요. 네네. 한국소비자원이 2년간 발매된 주요 케이팝 음반 50종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굿즈가 포함되어 있고 대다수는 랜덤 포토카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휘뚜기 여부가 결정되는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다량의 음반을 구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음.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음악백서를 이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조사에 의하면 10대 후반의 경우에 엽서, 화보, 브로마이드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하는 경우가 20.8%, 팬사인회, 팬미팅, 콘서트 이런 이벤트 참가기를 얻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하는 비율이 15.1%인데요. 이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굿즈를 취득하거나 이벤트 참여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팬사인회, 팬미팅, 콘서트 이런 데를 정말 가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음반을 구매해야 응모권을 주고 하는 이런 방식이면은 아무래도 소비자 분쟁 사례도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이제 굿즈 취득이나 이벤트 참여 기회를 이제 획득하려고 다량의 음반을 구매한 후에 그 이제 당첨이 안 된 거죠. 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굿즈를 못한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 청약철회라는 게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이벤트 참여 이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런 소비자분들이 이제 추첨 절차 상에 하자가 있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환급을 구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그 타이완의 케이팝 팬이 이런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음반을 사는 것 말고 이게 한두 해 제기된 게 아닐 텐데 왜 안 고쳐질까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우리나라 주요 연예 기획사들의 수익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수익 구조에서 보면 음반, 음원의 판매가 상당히 큽니다. 27%에서 30%까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참석한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이런 그 굿즈나 이벤트를 활용한 음반 판매가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 음반 회사들이 연예 기획사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네.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일종의 이제 적극적 마케팅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이게 그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그 실제로 안 듣는 음반을 이렇게 사도록 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걸 텐데 이런 가운데 청소년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기존의 법률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법에 보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 이게 이제 미성년자가 구매했다라는 것 그러네요. 자체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안 그렇네요. 보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예외 사유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하나로 끼어 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소비자 선택권보다는 시장의 경쟁 제한성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소비자 보호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려고 그 응모권 때문에 CD를 여러 장 샀는데 결국 당첨이 안 됐을 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제가 제안한 것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청소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은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 표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이제 청소년 소비자한테 적정한 이런 좀 주의를 주는 이제 그런 문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게 실무상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음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소년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그 이 관련 정부 부처가 주요 기업들, 주요 연예 기획사들과 이 이른바 이제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자율 협약을 체결하는 기획사가 있나요? 주요 연예 기획사가? 아직은 아직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직은 네. 없는데 이게 저 법적인 그 어떤 그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이제 자율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점점 이게 법제화가 되면 많은 연예 기획사에서 자율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그 희망의 기운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네, 제가 이번 포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그 금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음, 놀랍게도 이거를 주도한 그룹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환경단체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케이팝 스타들 중에서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또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이런 케이팝 스타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팝 스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지난 3년 임기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은 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음, 그 다음에 또 적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적정하고 지혜로운 소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부터 적정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변웅재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장님이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